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입 마케팅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업무 처리 절차를 완벽하게 외우시는 그날까지 자, 또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입 마케팅 할 때 첫 번째 단계 뭐였죠? 첫 번째 단계는 좋은 아이템을 선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템 선정이 먼저다. 당연하겠죠, 그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수입 요건 및 관세율을 확인한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아이템에 대한 그 아이템을 수입할 때 필요한 요건이 있느냐, 제한 품목이냐, 요건이 있다면 어떠한 요건이 있느냐라는 걸 확인해보고, 또 하나 수입 시 납부해야 되는 관세 확인을 해보신다.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전화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익 모델을 결정한다. 수익 모델. 직수입을 할지 아니면 오파상 역할을 할지. 그래서 직수입을 해서 마진을 남길지 아니면 거래 알선만 해주고 오파상 역할을 해서 커미션을 받을지. 근데 네 번째는요. 시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유통망을 확보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유통망이 확보가 안 되면 수입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간단한 말이지만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 못 벌더라도 망하지는 말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해외 공급선을 확보한다. 어느 회사로부터 수입할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확보된 해외 공급선한테 거래 제안서 트레이드 인콰이리를 발송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호의적인 답변이 오는 업체하고 이제 무역 조건 일곱 번째 무역 조건을 협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인콰이리를 보냈을 때 호의적인 반응이 오게 되면은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한번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가격 및 가격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뭐 가격 조건 뭐 FOB냐, CIF냐. 대개는 수입하실 때 CIF로 수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죠. 그죠? CIF로 수입하시게 되면 뭐가 편해요? 운송도 알아가지고 그쪽에서 선박 수배해가지고 배에다 실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운임도 이미 CIF라면 운임도 우리가 이미 가격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 부산항에 물건이 도착했다. 그럼 그 이후에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라는 거죠. 보험도 당연히 들어있으니까 들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가격을 한번 받아본다라는 거죠. 가격을 받아본다. 근데 이제 가격 조건, 윙커텀즈 조건을 뭘로 할 것이냐? 그냥 보통은 배로 들어오면 CIF가 편하세요. 기억해 주시면 돼요. CIF. 그 다음에 비행기로 들어올 때는요. CIP 정도? 그렇게 하시면 편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조건에 관해서 한번 협상을 해야 되겠죠. 결제 조건. TT 방식으로 할 것이냐, TT로 한다면 선불로 할 것이냐, 후불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선불을 몇 프로 주고 나머지는 후불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LC로 할 것이냐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MOQ, Minimum Order Quantity. 내가 최소 어느 정도 수입하면 되느냐, 라는 거를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대개의 경우에 공산품이더라도 MOQ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MOQ. 근데 우리가 처음 수입할 때는 가능하면 MOQ는 좀 작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왜요?
충분히 시장 조사하고 유통망을 확보했다고 그러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량이면 부담이 되니까 MOQ 정도만 수입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 다음에 제품 인도 기일에 대해서, 예, 우리가 뭐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결제를 했을 때 예, 어느 정도 기일이면 선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가격이나 결제나 제품 인도나 MOQ 이 정도를 먼저 이제 딱 협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1차 협상 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뭐 품질이나 하는 그 8대 조건이라는 게 있었죠. 품질, 수량, 가격, 대응자,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 해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협상을 하면 되겠죠. 협상할 때는 어떤 방법을 한다고요? 어떤 수단으로?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그렇죠. SNS 이런 걸로 보통은 많이 한다고 그랬죠. 급하면 화상 통화하시면 되겠죠. 화상 통화. 그 다음에 차후에 이제 독점에 관한 거, 그렇죠? 그죠? 가능하면 독점을 받아두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물론 처음부터 독점을 주진 않아요. 몇 번 이렇게 수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입량에 따라 가지고 독점을 주겠죠. 그래서 독점을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독점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독점 주는 지역, 한국 전체로 할 건지 아니면 유통 경로에 따라 가지고 뭐 온라인만 독점을 받을 건지 오프라인도 받을 건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다음에 제품의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연간 수입량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서로 간에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OEM이나 ODM에 관해서도 협상을 하는 게 좋겠죠. OEM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표를 붙이는 거고요. ODM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이제 그 상대방 공급업체가 물건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한테 공급해 주는 거. 이런 거에 관해서도 협상을 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제가 협상의 본질을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나요? 협상이란 비즈니스의 일상에서 상대방을 배려해가며 자신의 이익을 실현해가는 상생의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상생의 과정이다. 그래서 윈윈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반드시 뭔가를 내가 양보를 하면 뭔가를 받아내야 된다.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하게 지켜져야 되겠다. 무조건 양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상대방이 양보했을 때는 나도 뭔가는 다른 조건은 내가 좀 양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쵸? 예. 자, 그래서 대개 이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협상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아, 중요한 게 협상의 본질을 이해해서 윈윈 할 수 있도록 너무 내 고집만 세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끈질기게 시간을 가지고 윈윈 할 수 있도록 협상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협상의 주요 내용 8가지는 품질, 수량, 가격, 대금결제,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 해결 8가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일반 조건에 관해서 협상을 해야 되겠죠. 일반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원칙을 정해놓는 거죠. 예를 들면 불가항력이다. 불가항력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재해, 전쟁이나 파업이나 뭐 홍수나 쓰나미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진이나 무서워 지진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서로 간에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자. 이러한 불가항력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뭐 기밀 유지에 관한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러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조건들 이거를 General Terms and Condition 일반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계약에 관한 강의를 했던 내용을 보시면 돼요. 계약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 때 그때 8대 조건, 일반 조건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어요.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무역 계약 이렇게 검색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 입수에 관해서요. 샘플 입수. 예, 샘플 우리가 받아가지고 일단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쵸? 샘플을. 예, 그래서 샘플 요청 시기는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 요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량은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유통망을 확보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유통망 확보된 그 유통업체한테 전달할 물량 이런 것들을 쭉 감안해가지고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샘플 대금 지급에 관해서는요. 무상인 경우도 있고 유상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거는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운송비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운송비가 비싸잖아요. DHL 뭐 이런 것들. 예, 근데 대개는 해외에 있는 공급업체가 예, 공급업체가 느낄 때 예, 우리 수입업체가 이거 진정성이 있다. 진짜 예, 수입해서 유통할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샘플을 무상으로 주는 거를 그다지 뭐 주저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통에 관한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경험도 있다. 라는 거를 충분하게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국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나는 유통을 하겠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예, 인식을 시켜주면 무상으로 받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좀 빡빡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예, 뭐 샘플비도 내라, 운송비도 내라.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또 해외 업체가 좀 좀 대기업체거나 아니면 브랜드가 유명한 브랜드다. 그러면 그때는 야, 돈 내고 샘플 사가 운송비도 당신이 부담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예, 협상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샘플 입수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내일부터는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8번째 단계. 그래서 위협 계약에 대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목에 승모근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 고개를 구부리는 걸 못해요. 아파서. 네,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까딱만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도 또 이제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랄게요. 네.